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병원 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57회 최시환입니다. 대전 동기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송주영 재경 동문회장 또 임원진과 상의하여 건강강좌를 통해서 코로나의 여러 동기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눈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의 구조에 대해 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설명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눈의 제일 앞쪽이 각막입니다. 각막으로 들어간 빛은 홍채로 만들어진 중앙의 동공을 통해서 수정체로 들어가고요. 유리체를 통해서 망막에 상이 맺힙니다. 망막에 맺힌 상은 시신경으로 들어가 뇌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본 눈의 사진입니다. 이 부분, 투명한 부분이 각막이고요. 노란 부분이 홍채입니다. 홍채로 만들어진 중앙에 동공이 보입니다. 이쪽이 하얀 부분이 공막이고요. 공막 위에는 결막이 덮어져 있습니다. 실제 사람 눈을 잘라본 것이고요. 이 부분이 각막, 홍채, 이 부분이 수정체입니다. 먼저 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골치 아픈 광학과 굴절에 대해서 약간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눈은 각막, 수정체, 안구 길이가 눈의 굴절력을 좌우합니다. 이 중에 굴절력이 변하는 것은 이 수정체입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졌다 하면서 두꺼워질 때는 가까운 곳, 얇아질 때는 먼 곳의 상이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절이라 부릅니다. 눈의 굴절 상태는 정시, 원시, 근시 로 나눕니다. 정시는 먼 데서 온 평행광선이 망막에 정확하게 상이 맺히는 부분이 정시입니다. 원시는 먼 데서 온 평행광선이 망막 뒤에 상이 맺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시는 먼 것이 잘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근시는 먼 곳에서 온 빛이 망막 앞쪽에 상이 맺힙니다. 또한 정시에서는 먼 데 있는 물체가 눈으로 가까이 올수록 초점은 망막 뒤로 멀어지게 되죠. 원시는 물체가 가까이 올수록 망막 뒤에 있던 상이 점점 뒤로 더 가서 더 안 보이게 됩니다. 근시는 물체가 눈으로 올수록 망막 쪽으로 상이 옮기기 때문에 물체가 가까이 올수록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은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그런 작용하지 않을 때를 가정하여 드리는 설명입니다. 원시의 교정은 볼록 렌즈를 써서 상을 당겨줘야 합니다. 근시는 오목 렌즈를 써서 상을 밀어서 망막에 맺게 하는 것이 안경 처방입니다. 원점을 보게 되면 정시의 원점은 무한대입니다. 근시의 원점은 눈앞의 어느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시 환자에서 수정체에 조절이 없다면 안경을 벗고 눈앞에 33cm, 50cm에 두게 되면 물체가 잘 보이게 됩니다. 원시는 이론적으로는 원점이 눈 뒤 아주 멀리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은 더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난시는 초점이 두 개인 것이 난시입니다. 축에 따라서 굴절력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영화 보셨나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중에 나쁜 놈은 바로 원시입니다. 원시는 먼 데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은 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릴 때 한쪽 눈이 원시면 약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손자 손녀를 볼 나이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가 원시가 아닌지 미리 검사하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노안,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이 안 보이는 게 노안이죠.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졌다면서 이 가까운 것을 봐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수정체가 두꺼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즉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죠. 정시인 경우에는 볼록 렌즈가 들어있는 돋보기를 써야 합니다. 원시는 원래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볼록 렌즈 도수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근시는 오목 렌즈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오목 렌즈를 감소시키든지 아니면 안경을 벗어야지 잘 보이게 됩니다. 근시 환자들 경우에 나는 안경만 벗으면 잘 보여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안은 벌써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안 교정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유용하고 쓰는 것은 다초점 렌즈를 넣는 백내장 수술입니다. 영어로 캐타락트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하는 것이지요. 그럼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정체입니다. 렌즈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캡슐, 낭에 쭉 쌓여져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수정체 핵입니다. 이 낭과 핵 사이를 우리는 피질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백내장은 영어로는 C-A-T-A-R-A-C-T, 캐타락트죠. 캐타락트란 말은 캐타락타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는 지금 백내장에 걸려서 눈이 하얗게 폭포처럼 되어 있죠. 폭포란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백내장에 여러 가지 정도가 있는데 수정체 핵이 아주 단단해서 이렇게 노랗다 못해 검은 색깔로 보이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수술하기가 아주 어렵고요. 또 수정체가 물을 먹어서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수정체 핵이 아주 오래돼서 가라앉는 것이고요. 이런 백내장이 돼서 오면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안과 의사도 수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백내장의 주된 증상은 시력 저하죠. 시력 저하 외에 데이 블라인드니스, 낮에는 안 보인다고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이 홍채, 동공이 밝은 데 가면 작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 커지죠. 밝은 데 가면 동공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수정체의 혼탁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밝은 곳에 햇빛 아래 또 반대편 차선에서 헤드라이터가 비출 때 더 안 보이게 됩니다. 또 이 부분에 있을 때도 안 보이게 되고요. 이것을 저희들은 주간맹이라고 부릅니다. 또 백내장 혼탁의 위치에 따라서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로 들어가면 망막의 상이 두 개가 맺히기 때문에 한눈으로 볼 때 두 개로 보여요 라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죠. 예전에는 홍채 앞쪽, 앞에 넣는다고 해서 앞방 인공수정체라고 부르는데 이 렌즈는 거의 안 씁니다. 요즘은 홍채 뒤에, 뒷방에 넣는 뒷방 인공수정체를 주로 사용합니다. 수술적 출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주로 사용하는 것은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이 호환이 안 돼서 동영상을 다 삭제를 하였습니다. 초음파로 수정체 유화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백내장이 심하고 단단해지면 초음파로 수술할래야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는 이 수정체 핵을 부숴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되면 낭외적 수술, 그냥 절개를 크게 하고 꺼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까지 백내장을 두면 안 되겠고요. 집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것도 백내장으로 고통받으실 때
좀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백내장을 수술하고 나면 보통은 일반 인공수정체를 넣지요. 근데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여기 보시면 렌즈에 나이테 같은 홈이 파져 있어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볼 때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자세한 것을 보려면 돋보기를 써야 되지만 휴대폰의 문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초점 렌즈가 다 좋냐? 그건 아니고요. 다초점 렌즈는 바깥에서 들어온 빛을 먼 곳을 보는데 70%, 가까운 곳을 보는데 30%로 나눠 놓습니다. 따라서 먼 곳도 약간 흐리고 가까운 곳도 좀 흐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일반 렌즈는 먼 곳에 100%, 돋보기를 써서 가까운데 100%를 맺게 하기 때문에 선명도는 일반 렌즈가 더 선명합니다. 또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나이테 같은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약간 번져 보인다든지 물체가 달무리가 지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아까 빛이 100%가 70과 30으로 나눠지는 것, 또 달무리 지어 보이는 것, 번져 보이는 것 때문에 아주 불편하게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정체의 뒷막을 살려놓고 그 위에 인공수정체를 넣는데 뒷막이 이렇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 자체가 재발하는 것은 아니고 후나 혼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로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기들 나이쯤 되면 전립선 비대증, 요즘은 전립샘 비대증이라고 하죠. 으로 고통받는 동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이 마려서 갔는데 나오는 양은 미미하고요.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돼요. 이게 방광이고요. 전립샘이 여기 있고 이게 요도입니다. 이제 정상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요도가 아주 가늘어지 막아서 소변을 잘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라는 약을 씁니다. 탐슬로시라는 약이 대표적인 건데 이 약을 쓰면 교감신경을 차단해서 요도를 열어줍니다. 근데 이게가 안과 의사가 지금부터 왜 이걸 얘기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탐슬로시라는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는 이것이 홍채입니다. 홍채가 산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산동이 되지 않는 채로 계속 전립선 비대증을 약을 먹는 동안에 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홍채의 기능이 아주 약해지죠. 이 백내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산동제를 넣은 사진이고 아주 잘 벌어집니다. 산동제를 넣어야지만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먹은 분입니다. 산동제를 아무리 넣어도 산동이 안 되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기가 아주 어렵고 또 이 홍채가 커지지 않는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해져서 아주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그 약을 장기간 먹은 동기들은 안과 의사한테 백내장 수술할 때 나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을 먹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술할 때 아주 낭패를 당해서 시력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대수롭게 넘기는 의사 혹은 아무 반응이 없는 의사는 이러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의사로서 다른 의사로 바꿔서 수술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지 합니다. 다른 질환이고요. 결막에 볼록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그렇고요. 이것은 자외선 때문에 생기고 검열반이라고 해요. 이거가 이 상태로만 있으면 문제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결막 조직이 각막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가면 시력이 나빠지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 군날개, 익상편을 백내장과 혼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서는 방수라고 하는 물이 선모체에서 만들어져, 이 부분이 선모체고요. 만들어진 물은 홍채 뒤를 통해서 홍채 앞으로 가서 여기에 섬유주라는 곳을 통해 혈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눈에서 물이 많이 만들어져도 눈의 압력, 즉 안압이 올라갑니다. 또 하수구가 막히는 것, 섬유주가 막힐 때 만들어진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배출되지 않아서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녹내장의 기전입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이 섬유주의 저항력이 세집니다. 녹내장이란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이 눌린다든지, 혹은 안압은 정상이지만 혈액 공급 장애로 시신경 기능 이상이 생길 때 우리는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개방각 무장내장은 아까 섬유주가 열려 있는데도 안압이 높은 것, 즉 섬유주의 저항이 심해져서 그렇고요. 폐쇄각 목내장은 홍채가 들려서 섬유주를 막아서 생기는 거고요. 폐쇄각 목내장은 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통증까지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녹내장 때문에 시신경 손상이 생기면 정상 시야인데 초기에는 시야 변화가 이 거무 부분에 오게 돼서 이쪽 가운데 부분은 잘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질 않습니다. 또 중등도 시야 때도 이 부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잘 병원에 오질 않아요. 하지만 더 시야가 작아지면 병원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시신경이 다 손상돼서 시력 회복이 쉽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급성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뇌압이 올라간 거나 똑같기 때문에 구토를 합니다. 주로 응급실로 오시고요. 망선 녹내장이 문제인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력점에 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압 검사하고 시신경 검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혈압은 열심히 재면서 안압은 잘 안 재시잖아요. 40대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안압을 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시신경 검사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압을 측정하고 세극등 현미경으로 홍채 위치는 어떤지 관찰하고 시신경도 관찰하고 또 시야 검사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왼쪽 사진이 정상 시신경입니다. 색조가 분홍색이고요. 이 부분의 하얀 부분이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을 보면 색이 아주 창백하게 보이죠. 그리고 하얀 부분도 상당히 커져 있고요. 녹내장으로 인해서 시신경 섬유가 대부분 손상된 환자입니다. 시야 검사를 해보면 정상, 초기, 중기, 말기 녹내장입니다. 거의 시야가 살아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요. 녹내장을 피하기 위한 생활 가이드입니다. 넥타이, 복장은 피해야 되고요. 저희가 제일 하기 싫은 거 여기 있네요. 담배를 끊고 음주를 절제한다. 또 물구나무 서기 한다. 워킹, 러닝, 사이클링은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라는 거고, 녹차, 카카오, 블루베리, 인삼 먹자는 거고, 카페인은 안압을 증가시키지만 항산화 효과가 세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요. 색소폰 같은 관악기를 부르면 안압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저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 조절을 안 하면 뇌로 혈관도 터질 수 있지만 눈에도 이렇게 출혈, 삼출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으면 이런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꼭 내과 의사랑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나이 때는 이것도 걱정해야 됩니다. 망막 중에 글씨름 보는데 제일 중요한 부위가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망막 중에 그 부위에 변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변성이 생기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사를 놓으면 몇 달간은 시력이 호전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재발하기 때문에 아주 치료에 애를 먹는 병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출혈까지 올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중심 암점, 즉 가운데가 안 보이는 중심 암점이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부위가 안 보이는 것이죠. 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막기 위해서는 금연, 자외선 타산,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글라스를 꼭 쓰고 다니시고요. 안과 질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내장, 또 군날개, 익상편, 이런 나이 관련 황반변성, 이런 것은 자외선과 관련이 많은데 선글라스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쓰고 다니시고요. 또 식생활 개선,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고 이런 식품들을 권장하고요. 인스턴십을 피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안과 검진을 조기에 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동기들도 꽤 있죠. 당뇨가 있으면 망막에 혈관들이 자라나고 심한 경우 이렇게 유리체 출혈까지 돼서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당뇨망막증이 시작하면 멈추질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혈당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망막박리인데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근시 환자들은 망막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증상은 커튼처럼 들이운다든지 혹은 눈이 갑자기 붉게 보인다든지 하면 망막박리를 의심하고 안과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면서 자리 한번 갖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건강강좌는 비뇨기과입니다. 최양석 동기가 해주시겠고요. 또 성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 많은 얘기를 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